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18번째 시간으로 CX 설계 2번째 시간이죠. VOC를 과제로 만드는 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 즉 VOC를 단순한 불만 데이터로 방치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백로그 과제로 전환하는 체계적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분류, 우선순위, 백로그 관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VOC에서 백로그로 이어지는 실행 시트를 완성하는 관점까지 다루겠습니다. 많은 조직이 VOC를 수집하지만 실제 과제로 연결하지 못한 채 데이터 창고에 쌓아두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설문, CS 로그, SNS 리뷰처럼 채널은 많지만 체계적 분류가 없으면 고객의 목소리는 흩어집니다. 카테고리를 나누더라도 우선순위가 없으면 전부 처리대기 상태로 머뭅니다. 실행 담당자 일정 검증 지표가 없으면 VOC는 그냥 민원으로 끝납니다. 고객의 목소리는 넘치지만 제품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수집을 넘어 과제화하는 체계입니다. 오늘 강의가 답하는 핵심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VOC를 어떻게 분류해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가 되는가입니다. 수천 건의 피드백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려면 분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어떤 VOC를 먼저 해결해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입니다. 영향도, 빈도, 전략 정합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량화해야 합니다. 셋째, 백로그로 어떻게 전환하고 팀이 실행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VOC에서 유저 스토리, 액셉턴스 크라이테리아, 담당자 배정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실습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5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VOC의 정의, 분류 체계, 우선순위 모델, 백로그 연결 이론을 핵심 개념으로 다룹니다. 이어서 쿠팡, 카카오, 아마존, 스포티파이, 토스, 네이버의 실제 VOC 운영 사례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는 카노 모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라이스 스코어링, 지라와 노션 연동 같은 실전 프레임워크와 도구를 살펴봅니다. 이후 수집, 분류, 스코어링, 과제와 검증으로 이어지는 VOC에서 백로그로의 시트 실습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체크리스트, 90일 과제, 참고 자료와 다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VOC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즉 고객의 목소리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선호, 불만, 제안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VOC는 단순한 불만 접수 창구가 아니라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인풋입니다. 주요 수집 채널은 고객센터 인입콜과 채팅 로그,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리뷰, NPS와 CSAT 설문응답, SNS 언급과 커뮤니티 게시글, 현장 인터뷰와 사용성 테스트입니다. 고객의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발생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VOC 활용의 첫 단계는 피드백을 의미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무작위 데이터는 구조화되어야 패턴이 보이고 과제로 연결됩니다. 대표 유형은 4가지입니다. 첫째, 페인, 즉 불만형입니다. 현재 경험에서 발생하는 문제, 오류, 불편함으로 즉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리퀘스트, 즉 요청형입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직접적 제안입니다. 셋째, 컨퓨전, 즉 혼란형입니다. 사용자 경험, 안내 문구, 프로세스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사용성 혼란입니다. 넷째, 프레이즈, 즉 칭찬형입니다. 긍정적 경험 표현으로 강점 파악과 벤치마킹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VOC를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임팩트가 높은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결정에는 3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첫째, 빈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이 같은 이슈를 경험하는지 봅니다.
둘째, 영향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고객 만족도와 비즈니스 지표에 얼마나 큰 효과가 생기는지 평가합니다. 셋째, 전략 정합성입니다. 현재 사업 방향과 OKR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VOC 우선순위는 단순히 많이 나온 것부터가 아닙니다. 빈도, 영향도, 전략 정합성을 함께 보아야 실행 효과가 커집니다. 백로그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행해야 할 과제들의 우선순위 목록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각 항목의 목적, 기준, 담당자, 검증 방법이 포함된 구조화된 실행 계획서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결제 단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VOC 원문입니다. 여기서 인사이트는 결제 사용자 경험의 복잡성이 이탈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단계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로그 항목은 결제 프로세스를 3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과제가 됩니다. 담당자는 개발팀이고 완료 기준은 결제 이탈률 20% 감소처럼 명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환될 때 고객 피드백은 실행력과 결합됩니다. 고객의 목소리가 실행 과제로 바뀌는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계적 5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수집입니다. 원데이터와 VOC를 모읍니다. 둘째, 분류입니다. 유형과 채널별로 그룹화합니다. 셋째, 우선순위입니다. 영향도와 긴급도, 전략 정합성을 평가합니다. 넷째, 과제화입니다. 백로그 항목으로 전환합니다. 다섯째, 검증입니다. 해결 효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다시 반영합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인풋이 됩니다. 특히 검증 단계는 다시 새로운 VOC를 만들어내는 피드백 루프가 됩니다. 백로그 항목의 핵심은 유저 스토리입니다. 유저 스토리는 누가, 무엇을, 왜 원하는가를 간결하게 표현한 형식입니다. 개발, 디자인, 비즈니스 팀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공용 언어입니다. 기본 형식은 나는 어떤 사용자 유형으로서 어떤 목적이나 행동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어떤 가치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입니다. 작성할 때는 솔루션이 아니라 문제와 니즈를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완료 기준인 액셉턴스 크라이테리아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는 VOC는 온라인 쇼핑 고객으로서 주문 후 배송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 왜냐하면 언제 받는지 알아야 일정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 바뀝니다. 완료 기준은 앱 내 배송 추적 화면에서 5분 이내 업데이트 반영처럼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쿠팡의 실시간 VOC 대응 시스템입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 초기 배송 지연과 오배송 관련 VOC가 폭증했습니다. 이를 단순한 CS 처리로 보지 않고 물류 운영 개선 과제로 전환한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고객이 새벽 배송 시간대를 알고 싶다고 말하면 도착 예정 알림 푸시 기능 개발로 연결됩니다. 오배송이 잦다는 VOC는 배송기사 앱 안에 주소 재확인 프로세스 추가로 이어집니다. 교환이 너무 느리다는 불만은 즉시 교환 정책과 자동 승인 로직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물류, IT, CS팀이 VOC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해 사일로 없는 과제 전환을 실현한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카카오의 앱 사용자 경험 혼란형 VOC 처리입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개편 때마다 대규모 혼란형 VOC를 경험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카카오페이 화면 변경 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피드백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앱 업데이트 직후 72시간 안에 찾기 어렵다, 메뉴가 사라졌다 같은 키워드가 반복되면 텍스트 클러스터링으로 패턴을 감지하고 즉시 공지와 온보딩 개선 과제로 전환합니다. 또한 대규모 VOC를 수동 분류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NLP 기반 자동 분류를 도입하고 주간 VOC 리포트를 PO에게 자동 발송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마존의 워킹 백워즈 VOC 철학입니다. 아마존의 제품 개발 방법론은 VOC를 과제화하는 극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모든 신제품과 신기능 개발은 고객 관점의 가상 보도자료와 FAQ 작성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실제 또는 잠재 VOC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최종 경험을 기술합니다. 그 다음 출시 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외부 언어로 보도자료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도자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사용자 경험, 운영 과제를 역방향으로 백로그에 분해합니다. 이 방식은 내부가 만들고 싶은 기능이 아니라 고객이 얻을 가치를 출발점으로 삼게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스포티파이의 데이터 기반 VOC 우선순위화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로부터 매일 방대한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이 규모의 VOC를 사람이 모두 수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취 세션 데이터를 통해 기능 이탈 지점을 행동 데이터로 추적하고 설문 없이도 불만 VOC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과 무료, 국가별, 기기별로 VOC를 세분화해 임팩트를 산정합니다. 각 기능팀, 즉 스쿼드는 자체 OKR 기준으로 VOC 백로그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고객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 데이터는 중요한 VOC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토스의 금융 서비스 VOC 민첩성입니다. 토스는 국내 핀테크 중 VOC 대응 속도가 빠른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앱 안의 피드백, 앱스토어 리뷰, CS콜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수집하고 팀 전체가 실시간 VOC 대시보드를 공유합니다. 동일 키워드 VOC가 100건 이상 감지되면 72시간 안에 PM이 긴급 백로그 항목을 생성하는 규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백로그 완료 후에는 NPS 변화를 측정해 과제별 임팩트를 정량화하고 다음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VOC는 편의성만이 아니라 신뢰와 불안을 관리하는 핵심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네이버의 대규모 플랫폼 VOC 거버넌스입니다. 네이버는 검색, 쇼핑 클라우드, 웹툰 등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초대형 플랫폼입니다. 각 서비스별 VOC가 충돌하거나 자원 배분을 두고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서비스별 VOC 오너를 지정하고 주간 리뷰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플랫폼 레벨 VOC 위원회는 크로스 서비스 이슈를 조율합니다. 분기별 VOC 임팩트 리포트는 경영진 보고 체계를 만듭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VOC를 과제로 전환하는 것만큼 누가 어떤 VOC를 책임지는가를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전 도구는 카노 모델입니다. 카노 모델은 고객 요구사항을 기본 요소, 성능 요소, 매력 요소로 구분합니다. VOC를 카노 유형에 매핑하면 어떤 과제가 최소 기준인지, 어떤 과제가 경쟁 우위를 만드는지 판별할 수 있어 우선순위 결정이 명확해집니다. 기본 요소는 충족하지 못하면 극단적 불만이 생기지만 충족해도 만족이 크게 오르지 않는 요소입니다. 즉시 해결 최우선입니다. 성능 요소는 더 잘할수록 만족도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요소로 지속 개선 대상입니다. 매력 요소는 있으면 고객이 기뻐하지만 없어도 불만이 생기지는 않는 요소입니다. 차별화 전략 과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전 도구는 라이스 스코어링입니다. 라이스는 리치, 임팩트, 컨피던스, 에포트의 약자입니다. 리치는 월간 영향을 받는 사용자 수입니다. 임팩트는 만족도 개선 정도를 배수로 표현합니다. 컨피던스는 데이터 확실성을 퍼센트로 표현합니다. 에포트는 개발과 디자인 공수입니다. 계산 방식은 리치 곱하기 임팩트 곱하기 컨피던스를 에포트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 단계 간소화 과제가 5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임팩트가 2, 확신도가 80%, 공수가 4% 위크라면 라이스 점수는 2만입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라이스는 주관적 판단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실전 도구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의 VOC 응용입니다. 모든 VOC가 라이스 스코어링을 거칠 여유가 없을 때 긴급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빠르게 사분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VOC는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장애와 결제 오류처럼 고객 이탈을 즉각 유발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VOC는 다음 스프린트 계획에 넣습니다. 사용자 경험 개선이나 기능 추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VOC는 위임합니다. 단순 안내나 FAQ 보강으로 해결 가능한 반복 문의입니다.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요청은 보류하거나 제거해 백로그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실전 도구는 VOC 태깅 시스템입니다. 수천 건의 VOC를 분석 가능한 상태로 만들려면 일관된 태깅이 필수입니다. 태그는 분류의 언어이자 검색과 집계의 기반입니다. 권장 구조는 3계층입니다. 1계층은 유형입니다. 페인, 리퀘스트, 컨퓨전, 프레이즈로 나눕니다. 2계층은 영역입니다. 결제, 배송, 회원, UI 콘텐츠 등 기능 영역을 표시합니다. 3계층은 영향도입니다. 크리티컬, 하이, 미디엄, 로우로 구분합니다. 태그 체계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개 이하로 시작하고 실제 데이터를 보며 점진적으로 정교화해야 합니다. 완벽한 분류 체계를 만들려다 실행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실전 도구는 지라와 노션을 활용한 백로그 관리입니다. VOC를 과제로 전환한 뒤 팀이 실행하려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라는 개발팀 중심 조직에 적합합니다. VOC 출처를 에픽에 연결하고 유저 스토리를 스토리 단위로 관리하며 스토리 포인트로 공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계획과도 자연스럽게 연동됩니다. 노션은 소규모 팀이나 비개발 조직에 적합합니다. VOC에서 백로그로 이어지는 시트를 데이터베이스 뷰로 관리하고 담당자 마감일 상태를 한눈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원칙입니다. 누가 입력하고 누가 태깅하고 언제 리뷰하며 언제 완료로 판단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전 도구는 VOC 백로그 항목 표준 템플릿입니다. 백로그 항목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표준화하면 팀원 누구나 VOC를 과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필드에는 VOC ID, VOC 원문, 유형 태그, 영역 태그, 유저 스토리, 완료 기준, 라이스 점수, 담당자, 목표 스프린트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VOC 원문이 앱에서 영수증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라면 유형은 컴퓨전이고 영역은 마이페이지의 결제 내역입니다. 유저 스토리는 구매 고객으로서 영수증을 즉시 찾고 싶다는 문장으로 바뀝니다. 완료 기준은 마이페이지 1뎁스 안에 영수증 메뉴 노출처럼 측정 가능하겠습니다. 이 표준 템플릿이 있어야 VOC가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조직의 실행 자산이 됩니다. 이제 VOC에서 백로그로 이어지는 시트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원데이터를 시트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실습에서는 가상의 쇼핑몰 시나리오를 사용하지만 실제 조직의 VOC 5건에서 10건을 가져오면 효과가 더 큽니다. 이 단계에서는 VOC 원문을 있는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편집하거나 요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쓴 단어에는 감정과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수집 채널과 날짜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최소 5건 이상 입력해야 패턴이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석을 서두르면 나중에 유저 스토리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VOC 분류와 태깅입니다. 수집된 VOC의 유형 태그, 영역 태그, 영향도 태그를 부여합니다. 먼저 원문을 정확히 읽습니다. 그 다음 페인, 리퀘스트, 컨퓨전, 프레이즈 중 유형 태그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관련 기능 영역을 지정합니다. 결제인지, 배송인지, 회원인지, UI인지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하이, 미디엄, 로우 중 영향도를 판단합니다. 팀원 2명이 독립적으로 태깅한 뒤 비교하면 분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태깅이 끝나면 같은 영역 태그를 가진 VOC를 그룹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기능 영역에 피드백이 집중되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우선순위 결정의 첫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라이스 스코어링과 우선순위 정렬입니다. 태깅이 완료된 VOC 중 페인형이면서 크리티컬 또는 하이 영향도를 가진 항목을 먼저 선별합니다. 그 다음 리치, 임팩트, 컨피던스, 에포트를 평가합니다. 리치는 월간 해당 기능 사용자 수를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임팩트는 팀 투표를 통해 1점에서 3점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컨피던스는 데이터 근거가 있으면 80%, 추정이면 50%처럼 표시합니다. 에포트는 개발자와 함께 스토리 포인트나 주 단위 공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이 자꾸 풀린다는 VOC가 월 3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임팩트가 3, 확신도가 90%, 공수가 2주라면 라이스 점수는 4만 500입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다른 VOC와 비교해 우선순위 목록을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유저 스토리 작성과 완료 기준 정의입니다. 우선순위 상위 VOC를 유저 스토리 형식으로 과제화합니다. 나는 어떤 사용자 유형으로서 원하는 행동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어떤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팀원들이 각자 초안을 작성한 뒤 공유하면 고객 니즈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액셉턴스 크라이테리아를 도출합니다. 완료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기준 2개에서 3개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given, when, then 형식을 활용하면 조건, 행동, 결과가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와 스프린트를 배정합니다. PO 개발 UX 중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하고 목표 완료 스프린트를 백로그 시트에 적어야 실행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백로그 검증과 피드백 루프 설계입니다. 백로그 항목이 완료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과제 완료가 곧 VOC 해결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객 경험이 개선되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완료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배포 후 동일 키워드 VOC가 감소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NPS와 CSAT 지표 변화도 2주에서 4주 후 추적해야 합니다. 해결된 VOC는 완료 태그로 업데이트하고
새로 생성된 VOC 패턴을 다음 백로그에 반영합니다. 고객 경험이 좋아졌다는 판단은 조직의 느낌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실행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VOC 수집 채널을 3개 이상 통합하고 있어야 합니다. CS, 앱스토어, 설문, SNS 같은 다양한 채널을 다닐 시트나 도구로 모아야 합니다. 둘째, 4가지 유형 태그와 영역 태그를 정의해야 합니다. 페인, 리퀘스트, 컨퓨전, 프레이즈와 서비스 영역별 이 계층 태그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라이스 스코어로 백로그 우선순위를 정량화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백로그 항목에 유저 스토리와 완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 스프린트, 액셉턴스 크라이테리아 없는 백로그 항목은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완료 후 VOC, 감소와 CX 지표를 검증해야 합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3단계입니다. 첫째, 1일부터 30일까지는 기반 구축입니다. VOC 수집 채널을 통합하고 태그 체계를 정의하며 팀 안에 VOC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백로그 시트를 만들고 10건 이상 입력하십시오. 둘째, 31일부터 60일까지는 과제화 루틴입니다. 주간 VOC 리뷰 미팅을 정례화하고 라이스 스코어링을 적용하며 첫 번째 스프린트에 VOC 기반 백로그 3건 이상을 편입해 실행합니다. 셋째, 60일부터 90일까지는 검증과 고도화입니다. 완료된 과제의 NPS나 이탈률 변화를 측정하고 첫 VOC 임팩트 리포트를 작성해 팀 전체와 공유하며 프로세스를 공식화합니다.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검증하며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추천 도서로는 테레사 토레스의 컨티뉴어스 디스커버리 헤비츠, 에릭 리스의 더 린 스타트업, 김재원 외의 고객 경험 혁신이 있습니다. 논문으로는 카노 노리아키의 어트랙티브 퀄리티 앤 머스트 비 퀄리티가 있습니다. 방법론으로는 인터콤의 라이스 스코어링 공식 문서가 유용합니다. 도구로는 노션 VOC 템플릿과 지라 백로그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19번째 강의로 CX 설계 3, 고객 여정 지도와 터치포인트 최적화를 다룹니다. 오늘 만든 VOC에서 백로그로 이어지는 시트를 다음 강의의 CJM과 연결하면 더 완성도 높은 CX 설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